자, 124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일야, 니벨룽의 반지 발키레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라인의 황금을 이제 전야로 얘기했고, 이제 이 발키레에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니벨룽의 반지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같은 비엔나 작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발키레는 산막의 오페라입니다. 저번에 라인의 황금은 이제 단막 오페라였었고, 그리고 이 발키레가 이제 니벨룽의 반지 중에서 가장 이제 이 독립적이고 또 재밌습니다. 우선 그 전체 4부작을 같이 공연을 못할 경우에 이 발키레가 단독으로 이렇게 공연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발키레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공연도 작고, 발키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보탄과 그 지혜의 여신 에르다 사이에서 얻은 9명의 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딸이 이제 브룬힐데가 되는 거죠. 이 발키레의 이제 임무는 뭐냐 그러면, 이제 신들이 거주하는 이제 바랄라 성을 짓고 나서 그 바랄라 성을 이제 수비를 하기 위해서, 외세 침략을 막으려면 수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비대가 필요한데, 그 수비대를 이제 인간 세상에서 전쟁에서 이제 영웅적으로 죽은 그런 영웅 전사들을 발키레가 이제 그 죽은 상태에서 이제 하늘로 데리고 와서 이 바랄라 수비대로 썼다고 합니다. 이 발키레는 아주 기기묘한 소리를 내면서 이제 말을 타고 그 전사들을 이제 그 전 세계 각 전장에서 죽은 전사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보탄이 이제 반지를 이제 그 거인들한테 내주고 나서 이 반지를 결국 니벨룽의 난장이들이 결국 그 반지를 다시 이제 빼앗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니벨룽이 신들의 세계를 멸망시킨다는 굉장한 이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반지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신들인 본인들의 힘으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명분도 불확실하고 이제 그게 불가능해졌으니까 인간 영웅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반지를 이제 되찾아서 그 신들의 안위를 이제 지키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보탄이 인간의 몸에서 얻은 지그문트와 이제 지글린데가 있는데, 그 지그문트를 이제 인간 영웅으로 만들어서 이 반지를 되찾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이걸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인 프리카도 여성인지라, 또 그 프리카가 이제 결혼의 여신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결국 반대해서 이제 무산이 되죠. 발키레에서. 그러고 브룬힐데가 아버지의 본심과 그 프리카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그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갈등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본심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표면상의 갈등과 이제 결국 마지막에 보여주는 부녀애들이 이제 잘 나타나죠. 그 보탄의 명을 거역한 죄로 이제 불의 산에 갇힙니다. 그러고 이제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예고하죠. 이제 지그문트는 죽어버렸으니까 지그문트의 아들인 이제 지그프리트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걸 예고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독일어 D와 G의 발음 때문에 이 이름이나 명칭에 이제 혼란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으네요. 자, 독일에서 D와 G의 발음은 통상적인 경우에 영어의 발음이 되는 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음절이나 음이 있을 경우에는 무성화돼서 T와 K 발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등장할 인물인 지그문트와 지글린데와 지그프리트가 이제 실제 발음이 이제 그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지크문트가 되는 거죠. 지크문트, 지클린데, 지그프리트. 지클린데에서의 그 D는 이제 그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디귿 발음이 그대로 납니다. 그러니까 지크문트, 지클린데, 지그프리트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편의상 이게 지금 중간에 이 문 발음이 한국 사람한테는 좀 너무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바람 새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저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발음합니다. 지그문트, 지글린데, 지그프리트로. 뭐 이거는 뭐라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 인터넷을 찾아보면 또 주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지크문트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지그문트고 지클린데, 지크프리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편의상 지금 보라색으로 그냥 그동안 하던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새로 이렇게 발음을 바꾸다 보면 또 뭐 혼란이 있으니까. 요런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이제 혹은 이 발음 문제 가지고 이제 악의가 있을 때 참고하십시오. 자, 이 발키리의 등장인물을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제가 회색 처리한 나머지 부분 칼라로 된 이제 그 인물들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제 보탄과 브룬힐데, 지금은터 지글린드 이제 쌍둥이 남매가 이제 중심 인물이 돼서 이제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거기에 이제 그 라이딩족의 대표격인 이제 훈딩이 이제 개입을 하죠. 이때 이제 그 파졸트는 이제 동생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고, 이제 파푸너는 이제 구렁이로 변해서 이제 반지를 동굴로 가서 이제 반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뭐 요게 지금 사실 발퀴리의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프리카가 등장을 하고 또 뭐 로게, 그리고 라인의 처녀도 등장을 하지만 이제 그 보조적인 역할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보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반지에 대한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신들의 멸망이 반지로 인해 비롯될 거고, 결국 니벨룽이 이 파푸너한테 반지를 다시 찾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항상 쌓여있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인간 영웅이 필요했고, 그래 지그문트와 지글린드의 남매를 인간 여성의 몸에서 두고 지그문트를 인간 영웅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결국 그 부인인 프리카의 반대로 이제 그게 이제 실패가 되죠. 이 브룬힐데는 이제 그 9명의 발키리 중에서 이제 보탄이 가장 신임하는 큰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지그문트를 도와주라는 명을 했다가 이제 프리카에 의해 갖고 다시 그 명이 바뀝니다. 지그문트를 죽이라는, 도와주지 말라는. 근데 사실 아버지의 본심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본심에 따라 아버지의 표면적인 명령을 어기게 되죠. 결국 그래서 이제 바이산에 갇히고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지그문트는 보탄과 인간 여성의 사이에서 만든 쌍둥이 남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릴 적에 약탈로 인해가 헤어져 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 발키리의 첫 이야기에서 이제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죠. 결국 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이제 지그프리트라는 새로운 영웅을 이제 잉태를 예고를 합니다. 발키리에서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프리카의 노여움을 사게 되죠. 이게 이제 발키리의 등장인물입니다. 자, 이 바그너의 순혈 사상이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바그너는 이게 사실 이제 그 북유럽의 신화를 토대로 만든 이 이야기에서 이 순수한 혈통, 게르만 민족의 그 어떤 혈통의 우수성에 대해서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이제 이 우수성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순혈 사상에 녹아들었다는 이제 주장이 이제 꽤 많이 제기가 되죠. 실제 이 보탄은 이제 사실 브룬힐데나 지그프리트 같은 이런 이제 마지막에 결국 브룬힐데나 지그프리트도 이제 결국 근친상간의 기본적인 토대고, 지그문트나 지글린드는 남매 사이의 이제 근친상간입니다. 브룬힐데와 지그프리트는 이제 뭐 고모나 이모, 조카 이런 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순혈주의라는 거는 이제 그 피가 어떻게 다른데 섞이는 거를 이제 원치 않죠. 여기 보면 보탄과 인간 여성이 맺음으로 해갖고 이제 신과 인간이 이제 50대 50이 되는 그런 케이스로 두 쌍둥이 남매가 태어난 거고요. 그 두 쌍둥이 남매에서 다른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상태로 이제 근친상간을 통해 지그프리트가 태어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피가 전혀 안 섞여 있죠. 그런 상태에서 브룬힐드가 맺게 되니까 결국 이 순혈주의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녹아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바그너의 이제 어떤 의도적인 목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극이나 혹은 소설 뭐 신화에서 그 근친상간은 사실 의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죠. 보통 이제 뭐 마법에 걸렸거나 미약을 먹거나 이 창난 상태에서 이제 근친상간은 더러 이제 이야기가 있지만, 완전히 그걸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근친상간을 하는 경우는 없는데, 사실 이 발키리나 이 지금 니벨룽의 반지의 이야기에서는 아주 이렇게 노골적인 근친상간이 의도적으로 행해집니다. 이게 결국은 그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과 순혈주의를 강조한 게 아니냐. 결국 그 바그너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 실제 그 나치즘과도 이제 뭐 관계를 의심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순혈 사상이 결국은 민족주의와 아주 너무 과도한 민족주의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결국 타민족을 이제 배척하는 이런 정신으로 이제 비춰지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이제 나치즘의 기본 그 생각과 동일하니까 결국 이 바그너가 나치를 도왔다는 뭐 이런 걸로 이제 와전이 되고, 결국 지금 현재도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건에서는 사실 이 바그너 음악이 지금 공연되는 게 굉장히 금기시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사실 논할 바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식의 근친상간을 통한 이제 순혈주의, 남매나 뭐 혹은 고모 이모와 이런 그 결혼을 하고 맺어지는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우리로서는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죠. 뭐 그렇습니다. 이 박은혜의 순혈 사상이 굉장히 많이 녹아든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캐스팅을 보면은 이제 이 보탄과 이제 이 프리카는 라인의 황금 그대로 그 캐스팅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제 새로운 세 명의 주인공 브루닐데, 지그문트 지글린데는 이렇게 이제 이 세 분이 그 역을 맡고, 이 발키리에는 이제 브루닐데 외에 이제 8명이 더 있는데 이름이 각각 다 있습니다만 그 뭐 외울 수도 없고 또 외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플러스 8명으로 그냥 제가 아주 간단하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의 황금에서 이제 파졸트 역으로 나왔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박정민 베이스는 이제 파졸트가 죽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훈딩의 역으로 그 발키리에 등장을 합니다. 자, 유도 동기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발키리에도 여전히 폭풍의 동기, 사랑의 동기, 훈딩의 동기, 검의 동기, 발키리의 동기, 영웅의 동기, 구원의 동기, 뭐 권의 동기 이렇게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잠깐만 유도 동기의 이제 한 실제 예를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볼 테니까 이제 들어보시면 이 유도 동기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뭐 대충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도 동기의 실제 예입니다. Als ich gelacht habe, schrie er immer, sie kleidt dich aus. 자, 이제 이렇게 1막이 시작되면 이제 훈딩의 집에서 이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 전주가 울려 퍼집니다. 역시 연주곡인데 이 폭풍우처럼 뭐 폭풍의 동기나 뭐 여러 가지 음악이 섞인 상태입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 오늘 얘기는 일단 여기서 적겠습니다. 발키리의 1막부터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